질문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셨다고 했나요? 비서관. 비서관요? 네.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중간승력 등기라 아니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 간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 법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이 경우에는 사건에 있어서는 세금도 다 납부하거나 다른 뭐 특별한 정황을 발견하고 그렇게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세법을 전공했는데 세법을 전공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으로 기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세법적으로는 이렇게 됐을 텐데 라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 계속 판례가 다르다 그러는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예, 관계 그러면 행정을 판례와 다른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뭐 그분들이 범죄 행위라도 했다는 것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이 있었으면 그 조세심판원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맞추어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권리를 줄이라 라는 것이 로마 시대 이르로부터 아니 그런 거 좋은데요. 예, 상인교 참고인의 의견도 좋은데 네. 그 당시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와 같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법리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예, 맞죠. 그게 기존의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지금 뒤집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걸 다시 뒤집고 세금을 다시 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은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증여를 매매로 등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조세심판에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김영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탈세로 문제된 적 있었습니까? 회사가? 예, 있었습니다. 탈세로 문제돼서 뭐 지금 이 탈세가 아니고 세무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당연히 받았을 예, 텐데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부동산 특별법이나 다른 법령 위반으로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이 질문하셨지만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걸로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하거나 할 때 증인이 관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버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셨고 조세심판원에 그 제기할 때도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것은 아버님이 세무대리인하고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하시고 예. 증인을 알고 계셨었습니까? 이 자세하게? 저는 자세히 모르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누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럼 후보자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조세 심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몰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황인규 참고인 부동산 등기 실무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이 농지지만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농작물이 재배되거나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이 매매될 때에 거기에 농작물이 있었습니까? 주차장 부지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갔더라도 지금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농지법은 제가 당혹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농지법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다. 다른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된다면 그렇게 네, 말씀하신 건데 그런 다른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전혀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던 항공 사진을 인용해서 보도한 기사까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농작물이 있던가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포장이 돼 있었다. 그래서 도저히 농지로 다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거기에 시멘트 뭐 포장이 돼 있거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뭐 몇십억이라도 들이면 원상복구할 수 있겠죠. 다시 농지로 만드는 것은.
그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법원에서는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거나 할 경우에는 현황대로 파악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항공사진에 의해서라도 뭔가 현황이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제 사실 없이 그냥 범죄가 될 수 있다, 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법리에 맞추어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이 심판에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취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석 지금 말씀하셨지만 누님도 몰랐을 것이고 후보자는 더더욱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러저러한 결정문의 내용만 보면 거기에 범죄 행위가 여러 개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조세심판의 결정입니다. 심판의 결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실관계를 놓고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법률 전문가도 있고 법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조세 전문가들이 거기에 앉아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판단한 것입니다.